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박한쌤의 이슈킹에서는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종합주가지수도 8,000포인트, 하이닉스가 200만 원. 그래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주변에서 돈 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왜 하이닉스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대한민국 어쩌면 주식시장의 큰 흐름, 마치 프라자 합의,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 기세를 꺾었죠. 어쩌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민국의 반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판 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이것이 왜 코스피에 치명적인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깜빡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간략하게 언급드릴게요. 무료예요. 02-3457-9017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현재 세르킹 2주간 무료 문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해놓으면 말은 2주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이후에 무료 자료라든가 세르킹의 활용법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전해드리니까요. 그것을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것이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까딱 잘못하면 반도체판 프라자 합의가 될 수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지금 북미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이런 내용이에요. 5월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 3일간 방중 일정을 받는데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뭐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합의했다 속보로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아무래도 진행이 되겠죠. 그래가면서 내일 이제 양국 정상 간 기념 촬영 및 그리고 공동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자회견을 내일 갖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겠지만 오늘 이번에 합의하는 이번 만나게 된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란 전쟁 혹은 대만 안보 혹은 무역 협력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다 표면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요한 건 11월 4일 날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하원 의원 435명인가요? 전부 다 바꾸게 되고요. 상원 의원 3분의 1인 100명 정도를 또 이번에 교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상원 200명 중에서 이번에 거의 3분의 1씩 바꾸게 되는데 이번에 상원 의원도 꽤 많이 교체를 해요.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 6월 4일 날 지방선거 치르듯이 미국도 50개 주에서 대부분의 다 36개 주인가 이 선거구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제는 상원에서 자리를 하원은 이미 이제 뭐 민주당한테 넘어갔다고 보고요. 하원은 민주당한테 넘어갔다고 보고 상원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50석 이상 차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원이 제출한 탄핵안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재판을 하게 되냐면 상원이 최종적인 배심원처럼 표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상원 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해요. 민주당이 만약 그래서 이번에 완승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웹스타인 사건이라든가
탄핵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빠게 되면 골치 아프게 되겠죠. 자,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중간 선거를 놓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첫 번째 의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란 전쟁이나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란 얘기죠.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이틀 전에 발표한 이번 주에 CPI 지수,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어제 밤에 발표한 PPI 지수입니다. CPI 지수는 어떤가요? 네. 예상을 3.5 했는데 3.8로 발표 나왔죠. 굉장히 높은 수치에 4 넘어가면 이게 미국의 물가 압력으로 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올려야 됩니다. 자, PPI 지수는 어떻습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원래는 0.5 예상했는데 지금 1.5 발표 나왔죠. 예상보다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 자, 그래서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강세, 그로 말미암은 본인 표 떨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중국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어떤 합의점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역 및 경제 협력, 즉 세계 공급망이 이제 그동안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이렇게 미국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은 소비를 했죠. 자, 그런데 중국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그 빈자리를 반도체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일본의 기초화학이나 소재, 미국, 유럽,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라든가 기계, 이런 부분들로 채워갔었습니다.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죠. 생산 단가가.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CPI 지수라든가 PPI 지수를 봤을 때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에서 갑자기 한 명을 추가시켜요. 누구예요? 깐부죠. 젠슨 왕입니다. 깐부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젠슨 왕을 동반해서 같이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국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반도체라는 거죠. 그 반도체 중에서 어떤 반도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구체적으로 콕 집어 얘기하면 HB200, 블랙웰 200 최신 칩을 달라가기에는 사실 이건 너무 전략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낯뜨거운 거고 너무 최신 칩이 전략 자산이니까 그 아래 등급 2, 3년 전에 개발한 H200 이거 반도체 달라는 거죠. H200은 주로 이제 5나노나 7나노에서 가동됩니다. 블랙웰 200은 3나노에서 가동됩니다. 이걸 만들려면 3나노가 그 정도 기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가 그동안에는 미국 중국에서 암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AI를 돌려야 되니까 비싼 값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미국이 젠슨왕을 동반했다는 얘기는 H200 엔비디아의 매출액의 9%를 차지하는 요 반도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뉘앙스를 사실 너 이거 갖고 싶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거죠. 자, 대신에 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이라든가 협력, 그리고 무역에서 중국의 휘토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 그래서 물가 상승 압박감에서부터 미국도 풀어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부분에서 활로를 또 찾는 그런 역할을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반도체에서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로 간다. 휘토류에서 미국과 중국, 소위 얘기해서 이제 2차 전지에서 화해 무드로 간다. 배터리 파트에서 한국의 주요한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이미 앞질른 전기 자동차의 다양한 기술력, 스마트폰에 그리고 로봇,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에 하나 반도체 H200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하는 것도 완화하지만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완화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가형 반도체. 지금 중국의 창신, CXMT라는 창신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2021년도에 매출액이 얼마였느냐? 1억 9천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3천억. 그런데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매출, 2025년도 작년도 매출액이 얼마냐? 8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2조 원. 4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이제 100억 달러 처음으로 넘겠죠. 자, 이 회사가 IPO를 통해서 6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0조 원 이상을 조달했습니다. 물론 뒤에 중국 정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 현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26년 현재 HBM 3단계, 즉 8단으로까지 쌓아 올리는 기술까지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에 겨우 HBM 2단계, 4단으로 쌓아 올리는 것밖에 못했었어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냐? 우리나라 기술 수준, HBM 3와 4 중간에 있는 HBM 3 2단계, 12단까지는 따라옵니다. 이미 어쩌면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해가면서 이런 아주 고집적 회로 HBM3 같은 이런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EUV 장비를 제한한다거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가형 HBM을 월 6만 장씩 지금 찍어냅니다. 그리고 D램 전체에서 HBM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 라인을 20%까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라인이 100개 있으면 그 가운데 20개가 HBM3를 찍는, 즉 아주 D램 반도체 중에서도 최고의 반도체를 찍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격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HBM3급은 물론 미국도 만들어내고 한국도 만들어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들어냅니다. 엔비디아는 90%를 하이닉스를 갖다 써요. 그리고 10%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다 쓰고요. 그렇지만 기술력에서는 차이가 와. 비교가 안 되죠.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AMD에 납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D램 1층짜리 집을 안 짓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전부 다 고층 12층짜리 이런 것만 비싼 거죠. 용적률이 나오니까. 자, 그 빈자리를 지금 누가 채웠느냐? 중국산 저가 D램이 물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자, 그랬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했죠. 우리나라와 지금 중국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이미 과거 5년 전, 한 2022년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12단, 즉 HBM3급까지 이미 기술이 준비되고 양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때 겨우 D램을 겨우 만들어낼 수 있어요. DDR5, DDR7. 자, 그런데 5년이 지난 현 시점, 아까 2021년도에 매출액이 겨우 2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천억에 불과했잖아요. 장신 반도체가. 근데 지금은 12조가 넘어요. 5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중국이 HBM3 8단 반도체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2단 반도체 HBM4까지 찍어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4단까지 준비는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기술 격차가 3년 미만으로 좁혀졌습니다. 굉장히 빨리 좁혀졌죠. 자,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제미나이나 인공지능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HBM 반도체를 만들어낸 카이스트 그 교수님 계시죠? 네.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엊그저께 인터뷰에 나와서 3년 미만으로 좁혀졌다. 중국도 찍어내고 있다.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중국은 자본이 있습니다. 이제 찍어내도 그것을 전 세계에 한국의 절반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HBM4나 HBM5, HBM3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HBM1, 2 그리고 D램 반도체 일반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물량 폭탄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한테 H200 반도체를 수출하도록 허락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찍어낼 수 있는 데는 지금 H200 반도체를 찍어내는 건 대만의 TSMC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H200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10만 장을 찍어내려면 블랙웰 200 7만 5천 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생산 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대만의 TSMC.
그러면 야 미국에서 찍으면 되고 뭐 아무 데서 찍으면 되지 않느냐. 블랙엘 200, H200은 가장 최신형 반도체입니다. 10나노나 7나노가 아니라 5나노나 3나노, 4나노 전후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 회로도지만 10나노에서는 한 개밖에 안 나오지만 이걸 1나노로 찍으면 똑같은 반도체 회로도에서 100개가 나옵니다. 웨이퍼에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공간의 절약, 전기의 절약. 하는 일은 똑같은데 먹는 거를 100분의 1밖에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이즈도 작고 훨씬 낫겠죠. 자, 중국이 원하는 건 현재 H200 정도, 미국이 줄 수 있는 것도. 근데 이거 10만 장 찍으려면 대만이 블랙엘 200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7만 5천 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생산 라인이. 단가 그러면 여기 H200에 우리나라 HBM도 들어가지만 블랙엘 200에 누가 들어가요? 하이닉스의 최고 HBM4 혹은 HBM3E가 들어가잖아요. 얘가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한테는 치명타입니다. 어차피 H200에 들어가나 여기에 들어가면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왜? 가장 최신 칩 HBM4급, HBM5급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야 되는데 블랙엘 200을 안 찍어내고 H200을 찍어내요. 이건 HBM3급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반도체는 미리 땡겨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피크일 때 만약에 12월이 피크다. 그럼 주가는 6월이 피크인 경우가 많아요. 과거 지난 30년간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여요. 바닥도 먼저 치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적자 나는데 낸드 플래시 마이너스 90%인데 바닥 쳤잖아요. 1년 전에.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HBM을 납품하는 짝짝꿍으로 납품하는 대한민국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치명타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주가 그래서 200만 원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화해 모드. 그동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어부지리를 취한 것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였는데 이제 그들이 화해 무드로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치명타가 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스마트폰도 있고 CPU, 그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어낼 수 있고 로봇도 대응할 수 있고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게 아니죠. 오로지 이거잖아요. 자, 따라서 일정들이 연기가 돼가면서 약간 중국과의 기술 격차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빅테크 업체들도 좋겠죠. 왜 좋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높은 가격을 주고 디램 가격을 몇 배나 더 주고 지금 사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가 중국이 오게 되니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중국에 수출도 하죠. 애플도 중국에서 그동안 만들어가지고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제한됐었는데 이제 저가로 다시 또 만들 수 있죠. 테슬라도 만들 수 있죠. 구글도 그동안 유튜브라든가 중국에서 광고 못했는데 중국에서 유튜브 금지되어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나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죠.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그리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여지가 발생하겠죠. 조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샌디스크 급등하던 종목군들이 중국산 저가 DRAM과 저가 CPU 그리고 PCB 같은 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가가 멈칫합니다. 반면에 그동안 중국에서 탈출한 다음에 단가 인상으로 고전했던 구글, 아마존 참, 애플 참,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수출길이 막혀가면서 H20 같은 경우, H100 같은 거 매출의 9% 약간 타격을 입었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강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합의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미국이 갑이고 중국이 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트럼프가 시진핑을 찾아갔습니다.
아쉬운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뭘 부탁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 관세라든가 이런 거 자기가 먼저 해놓고 완화하고 서로 협력하자. 누가 의리예요? 트럼프가 지금 의리입니다. 여기는 독재가 가능하잖아요. 여기는 이번에 11월 달에 안 되면 딱 중간인데 자기가 그 대통령이 된 지 2년 되는 차인데 탄핵되고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우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젠슨 왕을 중간에서 비행기 태워서 갔겠어요. 중국이 뭐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그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한국한테는 사실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동안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거 납품 못해서 사실 찍어내질 못했다고요.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좋은 거 양질로 찍어낼 수 있겠죠. 중국 내수도 감당할 수 있겠고. 문제는 하이닉스가 저가형 메모리 반도체 찍어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주가를 200만 원까지 올라온 게 가장 최첨단 반도체를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중국과 격차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지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무리하게 주식을 추격 매수하거나 단기적인 급등에 여러분들 돈을 추가한다거나 그리고 떨어질 때 만회하나 칼날을 잡는다거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난 1년간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최근 6개월간 해서 65조 누적 기준으로 1년간은 정확하게 100조 원을 약간 넘게 팔았습니다. 오늘부로 쌀 때 걷어들였던 외국인 폭등할 때 이제는 천천히 야금야금 털어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 한국의 실보다 득보다 조금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 2차 전지의 공급망 중국산 LFP 배터리와 그리고 20%로 제한해서 중국산 제품을 20% 이상 들어간 걸 쓰면 배터리에 고관세를 때리는 정책들이 만약에 이게 이제 풀리게 된다면 한국의 2차 전지에 단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산 제품이 저가 제품 휩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좀 가격 타격을 받을 수 있다. PCB,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고사양은 괜찮을 거예요, 당장. 그러나 저사양급들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 염두에 두셔가면서 미중 정상회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한국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결정들이 오늘 내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미중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나서 하이닉스가 5% 이상 떨어진다든가 3% 이상 빠진다든가 장대 음봉으로 내려온다든가 플러스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박한샘이 얘기했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반도체판 프라자 합의가 원치 않게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